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 주에는 저희 학교 7학년 학생들 이제 제가 일이 끝나고 3시 반에 즉 교사들 일이 끝나는데 5시까지 남아서 보통 그 시간에 제가 제 할 일도 하고 유튜브도 찍고 레슨 플랜도 막 짜고 좀 이렇게 남아서 제 일을 저만의 시간을 좀 갖는 편인데, 그 시간을 제가 7학년 아이들한테 오퍼를 해가지고요. 네, 이번 주 저번 주 다 정말 바빠서 네, 동영상을 또 많이 못 올렸네요. 네, 제가 그 7학년 아이들과 한 활동들, 그리고 제가 플레이에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파블로 피카소, 네, 유명한 화가죠. 파블로 피카소. 피카소처럼 그림 너 되게 잘 그린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나요? 네, 피카소가 실제로 그림을 보면은 피카소의 처음 초창기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그림들을 많이 그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너 피카소처럼 잘 그린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 것 같은데, 정말 유명한 피카소 작품들을 보면은 정말 어린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 같거든요. 그런데 정말 잘 그린 사람들의 그림을 보고 너 정말 피카소 같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아이들은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피카소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피카소 그림이 이게 정말 유명한 그림인데 이거 봐봐라, 그리고 딱 보여주면 이게 뭐야, 나도 이 정도 그림은 그릴 수 있어 하고, 저학년 아이들은 나도 할 수 있다고, 이 그림이 몇 밀리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태클을 걸고 막 그러는데요. 정말 그 그림을 쉽게 그리고 어렵게 그리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표현했나, 네, 그게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피카소가 살아있을 때는 카메라가 있었어요. 네, 카메라가 있었고 피카소는 그 카메라처럼 그림 그리는 걸 싫어했어요. 네, 그 전에 작품들을 보면은, 다른 화가들의 작품들을 보면은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고 되게 테크닉에 기반된 그런 리얼리스틱하게 그리는 테크닉에 기반된 그림들이 많았는데요. 네, 피카소는 그런 그림이 아닌 정말 자기만의 그림을 만들어 보고 싶어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관점에서 이 물체만의 최대한 성질을 표현하고, 만약에 사람을 그린다면 그 사람만의 최대한 그 사람의 옆모습, 앞모습, 그 사람의 풍기는 이미지, 그 사람의 느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네, 왜 카메라로 표현했을 때는 그 모든 느낌이나 그런 그 느낌이 실제로 그림을 그렸을 때처럼 그렇게 더 다가오지 않거든요. 근데 피카소는 그 그림에 자기의 느낌을 많이 넣고 자기의 다양한 관점을 많이 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슬플 때는 파란 아주 콜드한 색깔을 많이 썼고요. 차가운 색깔들을. 그리고 행복하고 사랑에 빠졌을 때는 분홍색 계열, 피치색 계열 색깔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네, 제가 오늘 피카소의 유명한,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인데 게로니카라고, 네, 이 그림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굉장히 무섭지 않나요? 제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한번 가볼게요. 네, 왼쪽 맨 위에 코너에 보시면 황소가 보이네요. 근데 황소가 얼굴을 보면은 또 눈을 보면은 앞모습 같고요. 네, 코를 보면 또 옆모습 같고, 귀를 보면 또 옆모습 같고요. 네, 이게 되게 희한하죠? 네. 그래서 옆에서 보는 거, 앞에서 보는 거, 뒤에서 보는 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인 이런 그림들을 큐비즘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시야에서 바라보고 그 모든 시야에 그 피스 하나들을 다 그 그림 안에 넣은 거예요. 네, 이 황소가 보이고 이 바로 밑에 절규하는 사람이 보이네요. 네, 근데 황소는 별 느낌이 없어요. 오른쪽으로 쭉 가보면 말이 보여요. 말이 아주 절규를 하고 있어요. 말은 힘이 없는 시민들을 상징하거든요. 네, 말이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황소는 별 신경을 안 쓴 것처럼 다른 곳을 바라보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황소는요 권력을 상징해요.
그때 그 가버먼트의 그 권력을 상징하죠. 근데 게로니카라는 스몰 그 타운에 폭탄이 터졌죠. 그 정치인들이 힘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아주 난폭한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시민들이 이렇게 지금 왼쪽부터 아래 쭉 보세요.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맨 밑에 아래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누워서 지금 절규하고 있고 다리도 잘려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오른쪽 끝에 맨 위에 보면요, 팔이 잘려 있는 사람도 있고요. 네. 아, 정말. 그리고 가운데 보면요, 굉장히 특이해요. 가운데 보면은 신문같이 이렇게 텍스처가 좀 보이죠. 이 신문같이 보이는데요. 네, 파블로 피카소가 실제로는 스페인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스페인 그 게로니카 타운에 있던 일을 이렇게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무서운, 그렇지만 또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이런 그림이 뉴스페이퍼 같은 이런 텍스처를 왜 줬을까요? 가운데? 네, 파블로 피카소는요, 그 당시에 프랑스에 있었어요. 미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신문을 읽고 정말 그 아리글에 아주 절규를 하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굉장히 유명했던 미술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이벤트에 뮤럴 그림으로 내게 돼요. 실제로 그 벽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사람이 피카소였고, 그 벽에 유명 인사들도 많이 오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통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약간 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네, 가운데 그 뉴스페이퍼가 되게 심볼릭한 그런 뉴스페이퍼 이미지가 보이고요.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대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시청하시는 분은 또 다르게 이 그림을 해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 해석은 그냥 저만의 해석인 걸로 이렇게 그냥 봐주세요. 그리고 아이들과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 1학년 아이들과 이 그림을 보고 한 40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단 한 명도 이 그림을 행복한 그림이라고 생각한 아이가 없고요. 아이들인데도 이 그림을 설명하기 전부터 정말 많이 알더라고요. 다리가 잘린 것도 보이고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도 보이고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아파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블랙이고 왜 이렇게 어두운지, 이 그림을 보고 한 명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색깔이 원래 실제로는 피카소가 이 그림에 색깔을 넣었어요. 네, 보이시나요? 그런데 이 색깔을 넣었더니 그림이 좀 경쾌한 느낌이 나잖아요. 굉장히 슬픈 그림인데, 그래서 피카소가 그 회색 톤으로 그림을 다 덮기 시작합니다. 네. 실제로 이 그림이 파블로 피카소가 그 당시에는 유명한 화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제성이 큰 그 피카소 작품들에 비해서 화제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요. 이 이후에 화제성이 더 커졌던 그림이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피카소의 여러 가지 그림들을 아이들과 같이 보고 얘기도 해보고, 네. 또 피카소가 정말 로맨틱한 남자였잖아요. 네, 걸프렌드도 엄청 많았고요. 네, 여자친구도 있었고, 그 중에 유명한 사진가 도라 마이라는 분 포트레이트를 그린 것도 있는데요. 여기 제가 띄워드릴게요. 네. 오른쪽에는 옆모습, 그리고 옆모습의 눈과 코가 보이고요. 또 왼쪽에는 앞모습이 보이죠? 네, 큐비즘이에요. 네, 도라 마의 포트레이트를 또 그린 피카소인데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피카소의 그림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얘기해보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만 해보면 금방 까먹거든요. 그래서 피카소처럼 큐비즘 미술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페인트로 해도 되고요. 그냥 그림을 그려봐도 되고 연필만 써도 상관은 없고요. 네, 저는 집에 있는 그냥 쉬운 재료들을 이용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저 1학년 아이들이 이제 곧 할 활동이거든요. 네, 집에 항상 있는 크레용이나 말컬들을 이용해서
제가 입체주의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땡스기빙이라서 땡스기빙과 관련된 정물을 갖고 왔어요. 여기 파이 맛있어 보이죠? 네, 지금 오브 쉐입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림을 안 그리다가 연습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리다가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툭 내려놓는 거예요. 네, 아이들한테 이런 연습 시켜주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가운데 라인, 센터 라인, 밑에 받침 필요하죠? 시메트릭하게 왼쪽과 오른쪽이 같게. 네, 큐비즘은 사실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같지 않은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리얼리스틱하게 그림을 그리면 좀 도움이 많이 돼요. 큐비즘은 abstract art잖아요. 리얼리스틱이랑 abstract이랑은 좀 반대되는 abstract 반대되는 단어인데 이 큐비즘이 여기 안에 있어요. abstract에. 네. 어쨌든 그런데 abstract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리얼리스트로 먼저 시작을 해서 abstract으로 갈 거예요. 네. 리얼리스틱하게 먼저 그림을 그려줘요. 네. 파이도 여기 예쁘게 맛있게. 여기 접시도 있네요. 접시도 그려줄게요. 이렇게 컵도 그리고 우유컵도 있고 좀 작게 그릴까? 이렇게. 네.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스케치가 됐으면요. 냅킨도 그릴게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리얼리스틱하게 스케치를 했잖아요. 라이트한 펜슬 라인으로. 그러면 이제 조각 잘라보는 거예요. 이 파일을 왼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서 봤을 때, 밑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다 다른 모양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조각으로 잘라볼게요. 이런 조각으로. 대충. 네. 여기에는 제가 옆에서 보는 진짜 지금 옆에서 사진처럼 보이는 파일을 그려볼게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위에서 보는 파일을 그려볼까요? 위에서 볼 때는 동그랗겠죠? 이게 동그란 파이잖아요. 동그란데 옆에서 보니까 오브 쉐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됐을 때는 옆에 이 사이드가 안 보이겠네요. 네, 이 끝에는 밑에서 보이는 걸 할까요? 밑에 이렇게. 네. 지금 파이가 완성됐어요. 큐비즘을 이용해 그린 파이예요. 중간에 휘프크림이 있는데 이 휘프크림도 여기는 왼쪽에서 본 거, 그다음에 이거는 위에서 본 걸로 표현해 볼게요. 네, 포인트가 위에 있고 여기 왼쪽에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나눴잖아요.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 나눈 부분에 위에서 본 거니까 위에서 본 스탠드 동그랗겠죠? 옆에서 본 거 옆에서 두 사이드가 다 보여야 되죠? 위에서 봤을 때는 위에만 이렇게 보이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이 옆에도 보이니까 이 옆에 보이는 거를 표현해 줬어요. 이 파이처럼요. 이 위에서 본 부분은 옆에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놔뒀습니다. 라인이 두 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데코레이션 해주고. 네.
이 라인이 지금 이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네. 지금 여기는 왼쪽에서 보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줄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위에서 본 거잖아요. 위에서 봤을 때는 이 스틱이 안 보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안 그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뭐 그려줄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어긋나게 그리는 게 큐비즘의 맛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어긋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좀 안 맞게 비대칭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본 그런 케이크 스탠드를 그리는 거예요. 파이 스탠드를. 네. 이 활동은 제가 1년 아이들이랑 하고 있고요. 하기 전에 로스큐리아드라고 피카소가 한국에 시기에는 옷을 색깔 핑크색깔 있어요. 그리고 1999 그런 시기에는 파란색깔 있거든요. 컬러 슈퍼 시대에서 많이 연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면서 때 노트 색깔 있잖아요. 네. 전 사회적으로 어떤 색깔 무슨 예를 들어서 그린 색깔 이런 있잖아요. 그런 색깔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층으로 색깔 의미 있는 펜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칠할 때도 그런 의미 있는 색깔 의미 있는 색깔 바꿔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화이트 이런 색깔로 이런 식으로 피카소처럼 아이들이랑 집에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피카소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네, 집에서 아이들과 큐비즘 그림 같이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언제나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